네, 현재 시간 3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살짝 사라지자 오늘 간밤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핫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해도 괜찮은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이사, 유창희 본부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상승이 하루로 끝나면 안 될 텐데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그 배경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의 두 가지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안 다르면 오늘 할 말이 없죠.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한데 상대적으로 LG엔솔과 LG화학이 강해서 오늘 시선은 조금 더 2차 전지주로 쏠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둘 다 짚어볼게요. 먼저 오늘 그 삼성전자의 실적도 확인해 보셨을 텐데 유창희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했던 수준으로 보셨습니까? 예상했던 수준으로 못 봤죠. 그보다 더 잘 나왔나요? 그렇죠. 저는 2조가 안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오. 근데 뭐 2조 4천억 발표 나온 거 보고서는 왜 이렇게 많이 잘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좀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스마트폰 사업부, 그러니까 그 G폴더 그리고 뭐 이 부분이 좀 판매가 좀 많이 된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개선시켰다. 하이엔드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증가시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단 가격이 아주 많은 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좀 제한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적자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수출입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수출이 적어지는 게 둔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을 좀 받으면서 실적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반도체주들의 상승에 뭔가 이 반도체주 반등의 신호탄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세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증시의 반등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계기가 생겼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해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시장까지 끌어올렸었던 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였었던 것도 확인해 봤었고, 그러면은 해외 증시도 국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어닝 서프라이즈 생각보다 잘 나온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뭐 추정 수급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장중 수급에서 외국인 매수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 네, 그게 조금 눈에 물론 이제 뭐 파생과 관련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4일간 삼성전자를 한 1,3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장중 수급으로는 한 10만 주밖에, 뭐 10만 주 미만밖에 매수를 하지 않아서 요거는 조금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좀 많이 매수하려나? 좀 이렇게 외국인 수급에 대해 현물 쪽으로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수급, 외국인의 수급을 찝어주시긴 했는데 그 안에서 신호탄이 쏘아 올라졌으니까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지 탑3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반도체주 탑3 이상엽 이사님은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를 골랐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최근 심텍 빠지지 않고 갖고 오십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심텍, 솔브레인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기준이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다 개별적으로 좋아 보이는 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 각각의 흐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텍처럼 신고가를 그리는 종목군도 있고 어떤 종목은 뭐 최근에 뭐 오늘 2차 전지처럼 워낙에 많이 빠져서 고점 맞아요. 대비 뭐 한 30% 이상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전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선정하는 거하고 좀 기준이 다르다 보고 있고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반도체 쪽을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업황이 바닥이 좀 확인된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물론 전체 실적은 자세히 세부 항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을 좀 보다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하이닉스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황 바닥에 뒀던 기대감들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게 많든 적든
중국에 이제 우리가 신규 장비 공급이 반입이 맞아요. 가능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그러한 이슈들도 실적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본다면 충분히 주석 엔지니어링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주가도 보면은 기술적으로 전혀 빠진 게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심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한 것을 본다면 상당히 3분기서부터 실적이 좀 가파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은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 뭐 HBM 전용 CMP 슬러리, 죄송합니다. 슬러리 관련해서 단독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동안 이제 해외 기업이 독점을 공급했었던 부분들인데, 솔브레인이 이번에 이제 이 제품을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상당히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주가는 단기 바닥을 좀 형성시킨 것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유창현 본부장님의 선택에는 SK하이닉스도 없고, 그러니까 네. HBM 관련해서 솔브레인은 있지만 HBM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SK하이닉스도 없고, 네. 최근에 AI와 관련돼서 올랐던 이수페타시스, 네. 한미반도체, ISC, 네. HPSP 다 없어요.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 추세 자체가 좀 안 좋은 기업을 보기엔 좀 아직은 부담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고점 대비 많이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6% 오르고 있는데 네. 엄밀히 따지면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라면은 정말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인 것이지 이 회사가 정말 매력적이었다라면 오늘 한 10% 15% 올랐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낙폭 가대 종목을 볼 것이냐 아니면 추세가 살아나가면서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추세 새로운 추세의 출발점을 본다라면 저는 주가가 살아있는 기업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나쁜 건 아닌데 여러 이슈들이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가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오히려 실적을 좀 확인하고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어떤 업황 바닥이 확인되면 중소형주가 먼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최근에 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그 AI 관련주들은 탑3에서 제외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상엽 이사님은 편애가 더 심해요. 지금 거의 3가지 종목이 다 삼성전자랑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네. 왜 그쪽으로 모르신 거예요? 참 좀 약간 다른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를 하나 골랐고 근데 이제 좀 시가총액이 크고 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뭐 약하고 그래서 이제 3위로 뺐고 네. 그 나머지 두 종목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후공정 테스트 이제 장비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동반 성장성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장용 칩 테스트 관련된 거 또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제 관련돼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패키징 후공정 업체인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를 해서 반도체 적자가 이제 감소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10월 11일이다 보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또 수출 발표가 났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반도체 수출 지표도 좀 개선된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반도체 쪽으로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그런데 시총이 삼성전자가 크다 보니까 3위로 밀렸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1등으로 주신 두산테스나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입니까? 보유자 영역일까요? 신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현 가격이 뭐 5만 원에 매수하기보다는요. 네. 조금 이제 뭐 조정 시에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고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회사 자체가 이제 그룹 내에서 특히 이제 박정원 두산그룹 이제 회장이 그 테스트 분야 이제 글로벌 넘버 5로 이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는 정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3분기도 그렇지만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더 크다. 그 삼성전자의 이제 차세대 때 또 이제 신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올 텐데 그게 조금 더 빨리 또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 2월인데 앞당겨진다고 하면은 4분기에 또 관련된 실적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의 카메라 이미지 센서 밸류 체인 기업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한 개인 오늘 넥스트 칩이 또 이제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제 두산 테스나도 밸류체인 기업인 거죠. 네,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래서 그쪽으로도 함께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전장용 칩 관련돼서 뭐 가끔 이렇게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는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이제 파운드에도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장용 칩 테스트 관련된 두산 테스나 계속해서 성장성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어제까지 7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수급도 네, 괜찮아서 계속해서 볼만하고 그 한 올해만 놓고 이렇게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흐름이 정말 깔끔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깔끔하게 움직인다. 네, 그러니까 조정 나오면 60일선에서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면 60 그리고 60일선이 깨지면 또 120일선에서 상승 나오고 그래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런 또 깔끔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네, 목표 주가는 네, 57,000원 말씀드립니다.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산 테스나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와 함께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2차 전지, 또 2차 전지주 쪽에서는 쇼커버링도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한번 그 안에서의 토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탑3. 내가 산다면은 이 종목들 위주로 사겠다. 이상엽 이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을 골랐고요. 유창 본부장님은 엠플러스와 LG화학, 에코프로입니다. 뭔가 두 분이 비슷한 듯 다 달라요. LG인데 누구는 에너지솔루션, 누구는 화학이고, 누구는 BM이고, 네. 그냥 에코프로고. 근데 그 와중에 유창 본부장님, 엠플러스가 1위네요. 네, 일단은 저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장비를 좀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설계와 기술 관련돼서 파우치라든지 각형 조립 공정을 턴키 형식으로 장비를 공급을 합니다. 지금 수주잔고가 한 4천억 이상, 거의 5천억 정도로 제가 예상을 추정을 하면서 알고 있는데 수주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엠플러스가 약간의 좀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도 주가가 지난 그 9월 초에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차익선 매물하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그럼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엠플러스는 길게 본다라면 전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저는 LG에너지솔루션보다 왜 LG화학을 선택을 했냐, 뭐 약간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차이겠지만 네. 어쨌든 어쨌든 LG화학이 이런 그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도요타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쪽 사업이 커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LG화학이 예전에 엄청나게 평가를 받았던 게 LG에너지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양극재라든지 소재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어찌됐든 낙폭과대입니다. 뭐 많이 빠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충분히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딴지를 걸자면 분명히 이전에 반도체 이야기할 때는 고점 네. 대비 많이 내려온 좀 네. 추세가 이탈된 종목 안 사겠다라고 했잖아요. 엠플러스도 고점 대비 조정을 좀 겪지 않았습니까 이거?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반도체는 그 안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2차 전지 없다는 거. 어. 어차피 다 지금 빠져 있어요. 뭐 에코프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50% 가까이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2차 전지 쪽에 추세가 살아있는 걸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저점까지 충분히 내려온 기업들. 그럼 여기서 뭐 정말 이제 더 나올 악재는 없지만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어제도 아침에 1% 가까이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2% 하락한 거니까 코스닥이. 그러면 더 이상 외부 악재로 인해서 더 이상 뭐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또 하지만 그러면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아 나름 허를 찔렀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명쾌한 답변이 나와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엠플러스 목표 가격이라던가 그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저는 일단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제가 오늘 제시한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2만 원이었어요. 네, 이전 직전 고점까지 2만 원까지 열어놓고 있고 일단은 뭐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지만 한 12,500원, 뭐 12,000원 정도 열어놓고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2,500원의 손절가, 목표가는 이전 고점 2만 원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LG화학의 장점을 들어봤다면 이제 이상엽 이사님은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했는지, 에코프로가 아닌 에코프로 BM인지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딱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뭐 양극재 쪽으로 네, 조금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LG엔솔 같은 경우는 일단 분기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7천억이 안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무려 7,3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이제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이제 한 40.1% 증가한 거고, 그 첨단 세액공제도 한 2,155억 원. 근데 또 이제 뭐 4분기에는 더 이제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이제 낙폭 가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좀 어젠가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공매도 개선 관련 그 법률 그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단연 에코프로 그룹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 1위잖아요, 코스닥에서. 근데 공매도 비중이 9월 달에도 그렇고 10월 달에도 그렇고 20%가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쇼커버 그런 관련돼서도 함께 좀 볼 수 있다는 부분 이제 함께 연계시킬 수가 있어서 뽑아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인데 역시나 낙폭화되고, 에코프로 BM이랑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일봉상으로 장기 이평선 200에서 241선 비슷하게 하락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중순경에 포스코 그룹주 ETF가 상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뽑아봤고, 그리고 이제 2차 오늘 뭐 제가 양극재를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달 중순에 또 이제 양극재를 집중 투자하는 또 ETF가 상장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오늘 이상엽 이사님의 세 가지 선택의 공통점은 양극재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과대 낙폭은 두 분 모두 다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저희 시청자분들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째려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길게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반등보단. 보면은 일단 실적이 좀 안 나올, 눈높이도 좀 많이 낮아져 있었고, 그래 실적 나오면 그때를 전후로 해서 좀 사볼 수 있겠다, 그런 타이밍 관점에서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먼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로막대를 좀 해놨는데, 한 46만 원 선에서 좀 주춤주춤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당 10만 원, 그래서 한 46만 원 플러스 10만 원, 그러면 56만 원 정도 지금 일단 목표가를 잡아봤고요. 그리고 토요타랑 장기 공급 계약한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누적 수주액이 440조 원입니다. 그래서 3분기 좀 주춤했는데 뭐 방향성 관점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AMPC 첨단세액공제 그 받는 금액이 4분기에는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손절가는 뭐 44만 9천 원 참고하셔서 뭐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혹시 본부장님은 네. 반도체랑 2차 전지 오늘장 흐름까지 쫙 봤을 때 네. 둘 중에 하나가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에요? 뭐 반도체죠. 반도체예요. 근데 왜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갑자기 급락이 나온 거면 다시 한번 주도주 복귀가 가능한데, 네. 벌써 한 2달 전부터 좀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이슈가는 살아나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또 실적 장세에 좀 있으면 들어가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금융주, 다음 주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 본다라면 반도체의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이슈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좀 더 방어력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가 1.93%의 상승, 코스닥은 2.74% 상승합니다. 클로징벨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1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물론 오늘 국내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이 금리 인상, 특히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것,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그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시장이 상승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정확한 종가 체크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김예솔 아나운서 준비했습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상승폭 키워가며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로, 코스닥은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 가깝게 올랐습니다. 2,450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7개월 만에 8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오늘 8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2.78% 상승하면서 81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부터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까지 탄력을 받았습니다. 2.5%대 상승하며 68,100원 선까지 현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폭이 꽤나 컸습니다. 7% 넘게 올라갔고요. 하이닉스 어제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더니 약보합으로 현재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바이오 기업과 2차 전지 기업들까지 강한 상승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죠. 네, 역시나 부진했던 2차 전지 기업들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비엠이 9% 넘게 상승했습니다. 24만 3,500원까지 올라왔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7%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와 LNF까지 배터리 기업들의 상승폭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의 거래량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석유주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한국석유가 13% 넘는 급등으로 여전히 거래를 마쳤고요. 흥구석유는 24%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모든 업종들이 올라가면서 AI나 통신기업 그리고 자율주행 기업들까지 움직였는데요. 거래량 상위 종목의 관련 기업들, 솔트웨어 13%, 그리고 자율주행과 통신장비 기업인 이 에이스테크도 16%, 그리고 AI 관련 기업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간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푸른기술입니다. 오늘 푸른기술은 이 디지털 기술 융합한 치과 임플란트 수술용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임플란트 위치를 사전에 디자인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과 함께 로봇주들의 시세가 좀 분출을 하면서 푸른기술도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시장 그동안은 장 초반에는 강하게 움직이다가 후반까지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하루는 많진 않았는데요. 오늘 시장이 다행히 잘 버텨주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과연 또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 이어가시죠. 네, 오늘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는 2천여 개가 넘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모처럼 상승 종목 개수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타났던 하루인데요. 이 비둘기파로 돌아선 연준 위원들의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은 정말 앞으로의 그 방향으로 돌아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오늘 시장의 상승 배경 이상엽 이사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상승 배경은 역시나 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 연준 인사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긴축을 좀 이제 추가 긴축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뭐 발언들을 했죠. 오늘만이 그런 게 아니고 어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높이 솟아 있는 뭐 금리, 환율, 유가 등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금리가 좀 안정을 찾는 거 아니야? 또 내년에 또 이제 뭐 중순부터 금리 인하 뭐 그런 기대감이 좀 투자 심리를 좀 안정적으로 좀 마련해 준 게 있고 또 삼성전자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점 그리고 오늘 또 11일 또 이제 연휴 있곤 하지만 반도체 수출 지표도 좀 개선된 점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뭐냐면은 지금 장 끝났는데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 오늘 거의 한 3% 상승했잖아요. 네.
거래대금이 7조가 안 되네요. 그래서 야 코스닥이 3% 가까이 상승했고 정말 대형주가 상승했고 그러면 오늘 야 코스닥 거래대금이 한 10조는 네 지금 7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거래대금도 뭐 10조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양시장 상승한 거 정말 다행인데 거래대금이 특히 코스닥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잠시 요거 차트 보시면요 여기 코스피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은 추세선을 돌파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대금이 아니고 거래량이 돌파가 안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네 지금 거래량이 돌파가 안 됐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뭐 그런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시가총액 뭐 대형주 상승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서부터 20위까지 중에 5개 종목만 하락하고 무려 15개 종목이 뭐 상승도 했고 시가총액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7%, 8% 상승한 종목도 여럿 있었고 코스닥에서 보면은 네, 한 종목, 뭐 두 종목 빼고는 다 세 종목, 네, 세 종목 뭐 보합인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 좀 반전에 가까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반전이 나온다.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대형주의 상승이 좀 눈에 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 뭐 내일부터는 좀 대형주 상승도 좀 필요한데 네. 대형주 상승이 오늘처럼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거래량, 거래 대금이 좀 뒷받침돼야 조금 더 좀 좋은 좀 방향성 측면이나 뭐 매수 강도인 측면에서도 좀 좋은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줬고 뭐 연준의 비둘기파 발언도 한 몫을 해줬는데 국내 시장만 놓고 본다면 그 안에서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종가 마감 직전에 SK하이닉스도 음봉 전환하면서 오히려 0.2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도 장중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2% 상승 밑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수급도 체크를 해볼게요. 기관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6천억 원 넘게 매수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했습니다. 앞서 이상현 이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대형주 위주 쪽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특히 또 실적 시즌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대형 기대주들이 많다는 보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중요할까요? 실적 시즌 맞이해서 그들이 들어와 줄까요?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관 투자자의 매수, 특히 금융 투자가 상당히 키를 지금 쥐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그 선물업 동시 만기 때 금융 투자가 그 목요일 당일에만 거의 1조 원, 9,900억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 금요일에도 9,400억 매수가 들었습니다. 네. 이틀 동안 거의 2조 가까이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금융투자가 6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한 4,500억. 뭐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추가적으로도 한 1조 원 정도가 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라면 시장은 조금 더 하방 경직을 좀 할 수 있고 상승 여부가 있다, 여력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거래소는 매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1,000억 정도 매수했지만 나머지 종목에서 더 많은 주식을 매도했죠. 하지만 코스닥 쪽은 어쨌든 지금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꽤 제법 매수가 들어와 준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 시장을 엄청나게 올릴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언제든지 분위기만 좀 반전된다라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 국가가 비교했을 때 아예 못 오르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약간 에너지가 모아져 있다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수급 개선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투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손절매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올라오는 거라서 굳이 신용 반대 매물 이런 것을 높은 가격에 잡아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형성시킨 거라면 앞으로의 수급은 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부정적이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네. 뭐 태양광 특히나 강했고요. 네. 근데 이들이 3분기 실적 시즌의 기대 섹터는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성을 갖고 받쳐주기보다는 오늘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오늘 다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풍력주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었고요. 네. 태양광주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걸 본다라면 약간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낙폭과대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태양광은 올해 진짜 아예 오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계속 하락을 했고 풍력주들도 최근 2달 사이에 꽤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들 또 거기다가 요즘에 에너지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들어온 것인데 좀 연속성을 좀 얼마나 뛸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모처럼 나와주긴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김리솔 아나운서가 짚었다시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푸른 기술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남북 경협주, 뭐 철도주로 네.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색을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는 푸른 기술일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의 이벤트성의 뉴스로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상한가도 뭐 한 10시 전후로 이제 상한가 이제 뭐 상한가로 이제 끝나는 상황을 좀 만들 정도로 굉장히 강했는데 시가총액이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840억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작은 종목이다라는 거 대신에 매년 뭐 실적이 뭐 적자 행진하고 뭐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과도 엮이고 뭐 임플란트도 어떻게 보면 뭐 엮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뭐 크게 상승은 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 상승을 보였고 이제 로봇주들도 오늘 크게 뭐 기본적으로 뭐 제조 로봇보다는 뭐 AMR이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주들이 좀 오늘 상승폭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컸는데 오늘부터 이제 로봇월드 2023이 네, 시작이 됐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좀 약간 신선한 부분이 시가총액은 작지만 뭐 테마성 가깝게 뉴스로 인해서 뭐 강하게 뭐 상한가 간 거는 맞지만 그래도 뭐 로봇도 있고 또 이제 로봇주들도 또 이제 관련돼서 좀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뭐 단기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네요. 아직은 시총이 또 작은 종목이다 네네. 보니까 변동성이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 시장을 전망해 볼게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오늘 상승 그래 기뻐 그리고 의미가 있는 반등이긴 해. 그런데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수급도 그렇지만 거래량도 그렇고 내일장 어떨까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올라올 때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어떤 고민을 하는데 뭐 진바닥. 그쵸. 네. 근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라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연장선이 조금씩 이어지면서 추세가 반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이상한 흐름이 안 나온다라면 뭐 CPI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뭐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좀 웬만한 CPI가 높게 나와도 미국 증시 오를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유가가 내렸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최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00선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의 연장선이다. 내일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상희 이사님은 내일장 어떻게 그리십니까? 네, 대형주가 이제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한 5일 만에 이제 한 4일 연속 매도하다가 이제 샀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외국인이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속성, 얼마나 매수를 좀 많이 해줄지 여부가 이제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오늘 뭐 수출도 뭐 얼마 안 됐지만 수출도 개선되는 부분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정말 대다수의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군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유창희 이제 본부장님도 이제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쪽으로에 대한 관심과 오늘 반도체와 또 2차 전지도 함께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도 그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거든요.
또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뭐 낙폭화되긴 하지만 그래서 2차 전지 쪽과 반도체가 오늘 거래량과 거래량이 부족한 건 맞지만 오늘처럼 함께 움직여 준다고 하면 지수가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좀 또 최적의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는 당분간은 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장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